그게 국가냐 이 말이에요. 제 질문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국가냐? 피청구인은 박문진 이사, KBS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는 점을 들어서 이사 선임 의결이 시급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두 기관의 경우 이사의 임기가 만료될 경우 직무대행자 규정이 있으므로 이사진의 공백 상태는 상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피청구인이 취임 당일 박문진 KBS 이사 교체를 통해서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에서 위험을 무릅쓴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생깁니다.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까? KBS 이사회와 박문진 이사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전임 위원장들 이동관 위원장, 김홍일 위원장, 전임 위원장 때부터 쭉 일정이 절차가 진행이 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아까 언급된 대로 83명에 이르는 그리고 EBS도 마찬가지입니다만 83명에 이르는 인사들이 신청을 했고 그 절차를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사회적으로는 취임 첫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긴급성이 있었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기도 하십니다만 그것이 7월 31일이든 8월 1일이든 아주 긴급하게 저희가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희는 생각했고 쭉 진행해 오던 절차였기 때문에 저희는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박문진의 경우에는 후임 이사가 선임이 되지 않을 경우 현재 이사가 계속 할 수 있다라는 그 규정을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굳이 현재 이사가 계속 할 수 있을 만한 당위성보다는 임기가 다 된 이사를 선임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당통위가 위임 체제에서 한 결정에 대해서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행정처분이 취소된 사례도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것만 해도 총 3건인데 이에 따른 이 결론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에 따른 사회 경제적 비용은 누군가 지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문진 이사 임기가 8월 12일인데 7월 31일 날 임명된 당일날 박문진 이사를 임명한 것이 문제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2, 3일 있다가 선임하면 그게 더 큰 문제가 됩니까? 그러면 2주일도 남지 않았는데 후임자를 선정을 해줘야 이게 박문진 이사 같은 사람들이 변호사나 교수나 언론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임명이 됩니다. 그러면 나가는 사람도 그렇고 지금 새로 임명되는 사람도 그렇고 교수 같으면은 2학기의 강의를 다른 사람한테 맡겨야 되고 변호사는 있는 사건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을 하거나 재분배를 배당을 다시 해야 되는 것이고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은 생업을 접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한 달 전에는 임명을 해줘야 나가는 사람이나 들어오는 사람이나 원활하게 업무 인수가
인재 인수가 되는 것이지 12일밖에 남지 않은 사람을 이제 임명을 해서 그 절차를 순리대로 가기로 하기 위해서 임명을 했는데 그게 잘못된 것이고 지금 3인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후임자가 있다고 계속 이렇게 늘어지는 것이 적법한 것이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입니다. 그거는 행정부가 법률 해석을 독점할 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법률에 대한 해석이 행정부 다르고 국회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에 대한 최종 권한은 법원이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법원에서 적어도 1심 판결에 의하면 2인 체제 의결이 위법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위법한 걸 함으로 해서 취소되고 2심 대법원까지 감으로 해서 방통위원회 구성이 빨라지는 게 아니고 더 늦어져요. 그거는 생각 안 하십니까? 남부지법에서는 2인 체제가 적법하다는 판결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위험을 무릅쓰냐는 거예요. 제 질문은. 행정처분이라는 게 더욱이 방송에 관한 정책이라는 거는 누적적으로 개성적으로 쭉 가야 되는 것이지 어떤 진영에서 이렇게 갔다가 어떤 지정에서 이렇게 갔다가 왔다 갔다 그게 국가냐 이 말이에요. 제 질문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국가냐? 국가는 단일한 거 아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재판관 김영두, 재판관 정영식,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의 기각 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청구인이 2024년 7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 제34차 전체 회의에서 안건을 심의 의결한 행위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4가지 점에서 법률 위반이 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되었습니다. 이 4가지 점에 관하여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피청구인이 제적위원 2인만에 의하여 이 사건 의결을 한 것이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3조 2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법규범의 해석은 어디까지나 그 문헌에 비추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적이라는 것은 어떤 단체에 적을 두고 있는 것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집니다. 방통위의 의결 종족수를 규정한 방통위법 13조 2항의 제적위원은 문제되는 의결의 시점에 방통위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만 합니다. 또한 방통위법은 의결 종족수를 명시하고 있을 뿐 적법한 개의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위원수인 의사 종족수에 관하여는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이 사건 의결 당시 방통위의 제적위원은 피청구인과 김태규 총 2명이었으므로 제적위원 전원의 출석과 찬성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의결이 방통위법상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규범의 물리적 한계를 넘는 것입니다. 방통위법이 방통위를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한 취지에 따르면 5명의 위원이 모두 심의 의결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불가피하게 결혼이 발생하더라도 3인 이상의 위원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러나 2명의 위원 간에도 서로 다른 의견의 교환이 가능하고 토론을 통해 합의에 도달해야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게 되므로 제적위원 2명만으로 개최되는 회의에는 다수결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방통위를 합의제 기관으로 설치한 입법 취지로부터 방통위 심의 의결의 전제로서 위원 3인 이상의 제적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의사 정족수를 요구하는 법 해석이 논리 필연적으로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게 국가냐?